네, 들으신 것처럼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를 가장 먼저 오는 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홍 지사도 검찰 소환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서 홍 지사의 얘기를 들어보셨듯이 성완종 자금이 대선 총선에도 흘러갔을 것이다. 검찰이 유일한 증인인 윤 씨를 통제해서 진술을 조정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황태순 평론가, 김경진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누가 가장 먼저 소환되느냐. 결국 홍준표 지사가 가장 먼저 소환이 되게 됐고 모레 오전 10시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8명 중에서 특히 보면은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윤 씨, 윤모 씨, 윤승모 씨죠. 윤승모 씨를 통해서 전달했다는 것이 돌아간 성완종 회장의 육성에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이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홍 지사 쪽이 그래도 많이 구체적인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홍준표 지사를 제일 먼저 부르는 것 같고, 또 홍 지사는 또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죠. 네. 현역 국회의원 같으면은 사실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회기 중. 그러나 도지사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만약에 그렇게 경우에 따라서 구속을 치게 될 경우라도 아무래도 홍 지사를 갖다가 부르는 것이 이 전체 8명 가닥을 풀어나가는데 첫 단추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검찰의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은 앞서서 윤 씨를 4번이나 불러서 조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홍준표 지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윤 씨의 진술이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작출적인 증거에 불과하고 또 유일한 증인인 윤 씨를 통제해서 검찰이 진술을 조정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걸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그거는 이제 홍 지사가 끝까지 본인이 무죄 투쟁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홍 지사가 본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발언하는 것을 보면 올가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 올가미다, 사법적 올가미다, 그 얘기를 한동안 하셨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는 이게 이제 메모는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거다, 증거로 쓸 수 없다, 지금 그런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는 폐감으로 쓰이지 않겠다. 네. 윤승모 씨가 나한테만 돈 줬겠느냐, 다른 정치 심부름도 많이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쨌든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밝힌 것 같고요. 근데 윤승모 씨를 지금 검찰이 통제를 했다고 하는데 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을 검찰이 어떻게 통제를 했다는지, 그러면 윤승모 씨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검찰이 24시간 거기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인지 뭔지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저 그냥 홍 지사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예전에 홍준표 지사가 강력부 검사 시절에 보면은 그 당시 피의자들을 불러서 그때만 해도 검찰이 보면은 일단 본격적으로 심지어 한 일주일 가까이도 보면은 사실 검찰이 통제하고 있었어요. 네. 통제하고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부당한 체포죠. 네. 부당하게 체포해서 그야말로 잠안 재우고 강압적으로 수사하면서 그야말로 증인이죠. 그 피의자가 증인들을 갖다가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압했던 그런 관행들이 한 20여 년 전에는 사실 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러기 아마 쉽지 않을걸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요즘. 예. 네, 그리고 홍준표 지사 출근길 인터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매일 여러 가지 발언들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네. 또 특히나 검찰이나 법원 측에 마치 훈수를 두는 듯한 네. 그런 발언들도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재밌는 얘기가 저런 것 같아요. 보면 윤승모 씨가 나한테만 가져다 줬겠느냐, 네. 다른 정치권 대선 자금 많이 가져다 주지 않았겠느냐, 이제 이 얘기가 제일 눈에 귀에 들어오는데요. 저 부분은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라든지 정치권에서 검찰에 대해서 뭔가를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은 아닌데, 혹여 본인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고 나서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될지 말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검찰 내부 검토가 있을 때 이게 검찰 내부 기준이 아니라 어떤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홍 지사를 구속시켜서 이 사건을 돌파하자, 이런 어떤 제3의 요소가 개입되는 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저런 어떤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어쨌든 저 발언 자체도 상당히 좀 오버한 발언이고 너무 많이 나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적절치 못하는 것이 2012년 총선 대선 얘기하셨는데 2012년 총선 같으면 우선 돌아간 성완종 회장이 그 선진통일당 후보로서 본인이 지금 출마했을 때예요. 네. 출마했을 때 그때는 새누리당 소속도 아니었고, 그때는 2012년 같으면은 총선은 새누리당
만들어졌는데 선진통일당으로 나온 사람이 그렇다고 뭐 새누리당 총선 자금 주었을 리는 사실 우리 합리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이야기고 다만 보면 대선 때 자금 이야기는 이미 8명 명단에 나오잖아요. 보면은 성완종 회장이 2억 3억 네. 도합 7억을 갖다가 2012년 대선 무렵에 당시 보면 부산시장, 그다음에 유정복 네. 의원 당시에 네. 의정복 의원, 그다음에 홍문종 의원 등에게 3 했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홍 지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네. 대다수의 국민들이 대선 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도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야당도 뭐 지난 4.19 재보선 앞두고 당시 문재인 대표 같은 건 이 성격 자체를 갖다 불법 대선 자금 네. 내지는 경선 자금으로 규정하고 거기 밝혀라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홍 지사가 굳이 이런 얘기하지 않더라도 네. 검찰이 다 들여다볼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네. 홍 지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 대선자금 수사가 결국 이 사건 수사의 관건이 되고, 근데 그 수사를 사실상 은폐하기 위해서 본인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몰아간다라는 네. 느낌을 본인의 정치적인 지지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저런 불필요한 발언을 굳이 한 것이 아닌가. 그게 바로 홍 지사가 얘기했던 팩감이라는 게 바로 네네.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홍 지사가 첫 번째 빠지를 달았던 게 15대 국회거든요. 15대 국회에서 서울 송파에서 빠지 달았습니다만은 중간에 빠지가 날아갑니다. 그때 보면 이제 김학원 당시 자민련 쪽에서 과거 2007, 그다음 97년이죠. 그때 네. 대선 자금 등등등 해갖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도 홍 지사는 그때 내가 약한 초선의원에 불과했을 때 여야 간의 격렬한 어떤 정쟁의 충돌 속에서 내가 패검으로 쓰였다. 네. 즉 사석이라고 그러죠. 바둑 둘 때 버리는 돌 사석으로 쓰였다. 그런 어떤 일종의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내가 패감으로 또다시 패감이 되지 않겠다는 얘기가 바로 그렇게 나온 것이고, 앞서 김경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홍 지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검찰의 입장은 좀 다르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 중에서 홍 지사가 첫 번째 소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사람들은 돈을 줬다고 하는 지금 성완종 씨가 죽었는데 홍 지사 사건은 실질적으로 달라요. 보면 물론 돈은 성완종 씨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긴 하나 돈을 준 실질적인 공여자가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승모 씨가 살아있으니까 통상 뇌물 사건하고 똑같은 구조가 지금 홍 지사 사건은 된 거예요. 보면 그럼 이건 줬다고 하는 윤 지사 진술이 사실인가, 아니면 안 받았다고 하는 홍 지사 쪽 진술이 사실인가, 네. 둘 중에 어느 말이 사실인가만 검찰이 판단만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뇌물 사건은 사실은 검찰이 수사하기 제일 쉽고 간단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앞서 윤 씨를 이제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진술들을 좀 받아냈습니다. 국회에서 홍 지사 측에게 1억 원을 줬다. 그리고 나경범 보좌관이 이 쇼핑백을 가지고 갔다. 이런 진술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아직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한 내용은 아니고요. 네. 보면 아마 검찰 주변에서 아마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 같은데, 처음에 보면 707호 의원회관 707호에서 네. 주었다 얘기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은 주변에 취재 과정에서 나온 얘기고, 지금 윤승모 씨 이야기는 뭐냐니까 그때 아내가 모는 차를 타고 국회 의원회관 지하 네. 주차장에서 홍준표 지사의 차에 옮겨 타서 거기에 돈을 주었고 그 돈을 갖다가 나경범 보좌관이 갖고 들어갔다라고 네. 지금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언론 보도가 되고 있어요.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정확히 이 확인된 바는 아니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라도 만약에 홍 지사 조사하고 나서 검찰이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굉장히 멀쩡해 줍니다. 네, 근데 네. 현재까지 알려진 바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 김 변호사 말씀대로 다른 것과 달리 지금 예를 들어 윤승모 씨가 돈을 어디서 받아왔든 간에 돈을 전달했다는 사람은 윤승모 씨거든요. 그 돈이 성완종 회장 거든 누구 거든 간에 한장섭 부사장한테 받았던 간에 윤승모는 그걸 받아서 자기 1억을 전달했다 그랬는데 그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하면서 본인이 국회 갈 때도 아내가 몰아주는 차를 타고 갔다가 굉장히 보면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구체적인 검찰 측 증인이 굉장히 구체적인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 봐서는 작출적 증거라는 네. 어떤 강한 방어선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들어보면요, 처음에 알려진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또 그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인물들도 또 일정이 언론에 알려졌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검찰이 어느 정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런 네.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오늘 얘기한 게 공식적으로 금요일 날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네. 소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만 가지고 또 유죄 입증에 자신 있다라는 이런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근데 네.
그 아까 이제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사실은 이 돈을 주고 간 일시 장소를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해주면 좋은데 네. 지금까지 이제 사실 이번 성완종 씨 사건은 일제 지금 그런 어떤 구체적인 일시 장소에 대한 브리핑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준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브리핑을 하다 보면 네. 받은 사람 쪽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지금 브리핑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를 한 것으로 바탕해서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오보들이 지금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강 지금 알려진 것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 지금 윤승모 씨가 국회의원회관까지 갈 때 부인이 차를 운전해서 같이 갔다. 그 점까지는 아마 확인된 사실인 것 같고 맞는 네. 사실인 것 같으니까 그 정도 구체적인 상황이면 윤승모 씨가 굳이 자기가 무슨 배달 사고를 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네. 최소한 거기까지는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홍 지사 측은 계속해서 이제 배달 사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부터 사실 이 건 터졌을 때 4월 10일이죠. 네. 신문에 보도됐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나 성완종 잘 모른다. 얘기했을 때 유일하게 홍 지사만 뭐라고 그랬냐니까 내가 당 대표까지 하고 많이 알려진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빙자해서 등등등 마치 배달 사고 가능성을 처음부터 내비쳤던 것이 네. 홍준표 지사예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어떤 논리가 최상의 방어책이라고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왜냐니까 지금 성완종 회장의 지시에 의해서 한장섭 부사장을 통해서 윤승모 씨에게 1억을 갔다는 부분은 그쪽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고 또 그 부분은 윤승모 씨도 받았다. 네. 한장섭 씨도 보면 내가 성완종 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전달했다까지는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홍 지사 입장에서는 나는 윤승모만 돈 받은 바가 없다 하면 윤승모가 횡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홍 지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그 전략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홍지사 쪽에서 짠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딱 그 논리인 것 같아. 홍지사는 몰랐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가 있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 윤모가 지금 배달 사고를 냈든지 아니면 윤모로부터 전달받은 지금 홍지사 측 측근이 그냥 알아서 쓰든지 아니면 거기서 네. 배달 사고를 냈든지. 극단적인 예로 네. 윤승모가 네. 나경범에게 전달했을 때 나경범이 그 당시에 배달, 예. 수석 보좌관 겸 예. 회계를 총괄했던 예. 그럼 거기서 알아서 경선 때니까 알아서 썼든지 네. 라는 선까지 아마 방어선을 치지 네. 않겠는가 보고 그래서 지난번에 홍지사 최측근이라고 하는 지금 경남도 산하기관의 지금 기관장이 네네. 이 윤모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진술을 해줄 수 없겠느냐라는 뉘앙스를 풍겼다고 하는 것이 지금 그런 일련의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홍지사 쪽의 방어 논리는 어쨌든 홍지사는 몰랐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지금 각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승모 씨 얘기는 아니다. 바로 내가 우리 집사람이 태워준 차를 타고 가서 그 차 안에서 홍 지사를 만나서 전에 네. 그걸 들고 나간 거는 나경범이다. 네. 이렇게 보면 윤승모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 홍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아마 이번 8일 날 검찰에 출두하면 대질신문까지도 가능하겠죠. 어쨌든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럴 네. 때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날짜 어간에 그러니까 네. 이제 홍 지사가 지금 이 의원회관에 분명히 있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네네. 윤승모 씨나 윤승모 씨 부인 또 홍 지사 그 거짓말 탐지기 조사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근데 다만 그건 이제 본인들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전체적인 상황이 얼마만큼 구체적이고 당시 어떤 현장 상황과 맞아 떨어지느냐, 이걸 가지고 누구 말이 진실인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일단 부인과 같이 갔다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상당히 나오는 걸 보면 일단 윤승모 씨 얘기에 어떤 무게가 더 실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조금 그 대목에 앞서 이제 우리 김 변호사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사건의 이번 건에 대해서는 검찰 브리핑이 없었거든요. 네. 이제 기자분들이 열심히 취재를 해서 한 건데 네. 처음에 의원회관 707호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지금 707호 하는데 707호 얘기 나오니까 많은 평론가들 또 법률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707호면 의원회관에 들어오면은 일반인들은 다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방문증 그걸 체크해 보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당시 그 어간에 한 6월 그러니까 2011년 6월 어간에 윤승모 씨가 실제 거기서 방문자 신청을 하고 방문자 신청을 하면 왜 그 전화를 그걸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뭐 윤승모가 왔는데 들여보낼까요? 예, 하면 이제 들여보내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6월 전당대 7.4 전당대회 준비 기간 중이었으니까
아마 홍 지사가 어마어마하게 바빴을 것이다. 네.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제3의 장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사실은. 처음부터 707호 의원회 관 707호 나왔을 때 그러면 검찰에서 그 예를 들어서 뭐 관계자 뭐 어디서 그런 얘기 나왔나 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네. 그거 아주 확실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그게 한 일주일 동안 숙성되는 가운데 갑자기 707호 하면서 윤승모의 진술이 좀 신빙성이 없어지려는 듯 하니까 이게 제3의 정서가 나왔고 네. 그게 조금 더 신빙성이 왜냐니까 그때 나온 이야기가 홍준표 그 당시 의원은 그 전국 돌면서 그 전당대는 전국을 돌아야 되거든요. 전국 돌면서 실제 의원회관에 2번인가밖에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갑자기 제3의 장소 얘기하다가 이제 또 그다음에 거기서 만나기 어려웠을 텐데 얘기 나오니 또 나오는 얘기가 이제는 주차장에서 그것도 그냥 혼자 갔다면 그러니까 아내가 뭐 네. 저는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려운 게 네. 정치판에서 그저 뭐 윤승모 씨도 좀 당시 이제 광명에 출마를 하려고 염두에 두고 있었던 사람인데 집사람이 의회 여의도 언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부인이 몰아주는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저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심스러워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가 작출적 뭐 이런 표현 쓰고 있는 게 네. 그런 것이 우리 저 김 변호사 주변에 보세요. 뭐 예를 들어 오면 누가 그냥 놀러 갈 때 뭔 부인이 몰고 가는 거지. 그거 자기 정치판에 왔다 갔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부인이 라이드 주고 그거 한다? 쉽지 않은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부인이 데려다 주었고 거기서 보았고 차 안에서 마치 지금 현재 그림을 그려보면 윤승모와 윤승모 아내가 차를 갖고 왔고 그 옆에 무슨 시커먼 지금 보면 항상 홍 지사는 그 스타렉스 같은 그래서 네. SVU인가요? 그거 타고 다니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이 봉투를 들고 와서 전해 주었고 그때 나경범이가 와서 옆에 있다가 그걸 들고 나갔다. 상당히 이제 어색해요, 사실은 이 분위기가.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뭔가 좀 홍 지사 입장에서는 계속 작출적이고 뭔가 이것이 윤승모 네. 씨가 어쨌든 사실상 검찰 측 증인 아니냐 하고 항변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접한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검찰에서 보면 웃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사들이 지금 네. 검사하고 수사관들이 네.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야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얘기 어떤 기자한테 그런 사람 누구냐 빨리 손 들고 나와라 자수해라 네.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웃고 있을지도 아마 모르죠. 기자나 평론가들이 전부 지금 소설 쓰고 있다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홍준표 지사는 문무일 팀장과 또 특별한 인연이 있는 변호인들을 선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일단 뭐 검사하고 좀 친분이 있으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편하고 네. 뭔가 부탁하기도 편하고 해서 이제 그렇게 선임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사건 또 전 국민의 관심을 받는 사건 친하다고 해서 뭔가를 봐줄 수 있는 네. 부분은 전혀 없을 겁니다. 네. 모레 오전 10시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앞서서 저희가 시작할 때 성완종 자금이 대선이나 총선에도 흘러갔을 것이다라고 홍 지사가 얘기했다.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었는데요. 네. 사실 그 경남 기업에서 2억 원이 네. 나간 돈이 그 2012년 당시 새누리당 그 김모 대선 부대변인 네네. 예. 그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 그렇다면 이곳에도 어찌됐든 전달자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런 거예요. 보면 그저 김모 이제 부대변인이죠. 네. 김모 부대변인은 원래 이제 모 방송사, 이제 모 라디오 방송사에서 정치부 기자 아주 오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충청도 분인데 보면 굉장히 보면 저도 그때 국회 근무할 때 보면 아주 뭐 형님 하면서 친근하고 보면 아주 담백한 친구인데 이 나중에 보면 저 정치부장하고 다 위에 조금 굉장히 높은 직위까지 간부까지 하다가 정치판에 들어왔는데 그때 부대변인이라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것도 조금 사실 납득하기 쉽지 않은 게 자 보세요. 지금 성완종 회장이 돌아가면서 죽기 임종의 즈음에서 8명을 적으면서 3억, 2억을 적었어요. 근데 묘하게도 2억하고 또 김모 부대변인한테 같은 2억하고 같은데 그때 김모 부대변인이 당시 최고 실세였던 박근혜 캠프의 최고 실세인 뭐 유정복이라든가 홍문종이라든가 부산시장으로 좀 표기돼 있습니다만 서병석 도저히 같은 급이 아니거든요. 네.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2억, 3억을 주었는데 그 보면 새누리당의 당시 부대변인 40명도 넘는 그 부대변인 네. 물론 그 당시 상금 부대변인이 했습니다만 대선 때라서 그런데 2억을 갖다가 주었다? 지금 뭐 김 부대변인 펄쩍 뛰잖아요. 그런 적 없다고. 내가 성완종 회장하고 마침 충청 포럼 멤버니까 네. 친하게 10여 년 동안 친하게 지낸 건 사실이지만 그런 적은 없다 이 얘기했는데 뭔가 좀 얼뜻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에는 이 2억은 이 7억과 별개의 돈이냐 아니면 이 2억이 여기 보면은 2억
적혀 있는 그 돈이냐 연결되느냐. 이제 이 부분 갖고 헷갈리고 있는데 그 또한 아직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죠. 네. 없고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홍준표 지사가 총선 대선에도 많이 흘러갈 것이다. 그럼 홍 지사 얘기 안 해도 이미 저 성한종 회장이 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김모 부대변인한테 2억을 줬다고 하는 것은 지금 CFO 그러니까 재무총책임자인 한장섭 씨가 구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장섭 씨 얘기, 그러니까 보도에 나온 내용인데 이게 검찰이 지금 공식 브리핑을 한 건 아니고 보도를 보면 한장섭 씨가 지금 성완종 회장이 돈을 가져오라고 해서 2억 원을 가지고 회장실로 갔더니 김모 부대변인이 당시에 있었고 주라 그래서 김모 부대변인에게 전달해 줬다. 근데 그 김모 부대변인 그걸 본인이 썼는지 아니면 홍문종 씨나 아니면 부산시장이나 뭐 이렇게 여기에 갖다 준 건네간 돈인지 그것으로서는 자기는 모르겠다라는 게 지금 보도된 내용이에요. 근데 김모 부대변인은 경남기업 회장실에 간 적 없다. 네. 그다음에 돈 받은 적 없다. 한장섭 씨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만난 기억은 없다. 그 즈음에서 지금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역시 이제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 대목이 좀 애매한 게 한장섭 이것도 보도예요 사실은. 공식 브리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진짜 이 검사님들하고 수사관님 계속 웃게 만드는데 그때 한장섭 씨는 돈을 갖다 성완종 회장이 마련해 오라서 2억을 갖다가 주었고 실제 이것이 김모 부대변인한테 전달되는 건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일부 보도는 또 이게 직접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 지금 보도도 좀 다르네요. 이게 지금 제가 봤던 그 보면은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은 성완종 회장이 2억을 갖고 와라. 갖고 갔는데 그때 그 자리에 김근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불확실해요, 사실은. 갔는데 김근식이 와서 받아갔을 것이다. 라고는 이게 모든 게 지금 공식 브리핑을 안 해놓으니까 이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데는 전달되는 걸 못 봤다. 근데 우리가 상식으로 봤을 때 보세요. 제가 성완종이라는 사람을 잘 아는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증언 들으면 성완종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이에요. 돈에 관한 한. 그리고 실제 보면 돈을 갖다 단돈 1원을 쓰더라도 제3자가 보는 앞에서 절대 돈을 안 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평상시에 행태를 보았을 때 언제 흔한 얘기로 뒤통수 칠지 모르는 자기 부하가 2억 갖고 왔는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정당의 고위는 아니죠. 중고위 당직자에 그걸 보는 앞에서 주었다? 그건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오늘 이희호 여사를 만나고 또 내일은 DJ 묘역을 참배를 한다고 합니다. 신당 교감설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까요? 근데 신당 교감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천정배 의원 본인 말씀으로도 호남권 같은 경우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워낙 일당 독점을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그래서 굳이 정당을 창당하는 게 아니고 선거 때 지역 주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본인과 연대할 수 있는 무소속 후보를 일단 광주권, 그다음에 전남, 전북권, 호남권에서 다 내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당 창당에 대한 얘기를 천정배 의원 본인이 지금 명확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이 민심이나 명분을 거슬러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는데 호남권 내부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일부 어떤 계파라든지 또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명분이나 욕구가 넘치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 지난번에 천정배 의원 출마했을 때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한 것에 대해서 이호 여사가 분명히 아쉬움이랄까 뭔가 애정을 표시한 것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이신 이호 여사가 호남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해라 라고 얘기하실 리도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치가 명분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아마 선거 때 어떤 본인에 대해서 간접적인 심정적 지지를 보내준 것에 대한 어떤 감사 인사 정도 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은 그렇죠.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본인이 아세요. 호남의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호남이 아무래도 보면 영남에 비해서 인구가 작은 것만은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유권자 수가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보면 늘 사실 호남에서 대통령 나오기가 쉽지 않고 내가 마지막일지 모른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호남 플러스 알파 그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DJP 정신이었고 집권한 이후에 이른바 동진 정책으로 표현됐던 동서화합 정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화합을 통해서 그야말로 민주정부의 어떤 틀을 계속 이어가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영남 출신의 노무현 후보를 갖다 대통령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천정배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호남 정치 복원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해석하기를 갖다
호남 신당 얘기인데 호남 신당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전혀 위배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호남 정치 복원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그래도 누가 부정할 수 없이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 구민주당 이쪽 텃밭의 기본의 뿌리는 호남에 있으니까 호남이 좀 주도적으로 보면은 전국을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전국을 운영하는 가운데 거기에 어떤 플러스 알파로서 좀 외연을 넓히자 그 취지인 것이지 그야말로 또 과거식으로 이른바 흔한 얘기 전라도당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천정배 의원은 본인도 보면 호남신당 얘기한 적은 없어요. 사실은 네. 우리가 계속 오늘 잠깐만 좀 언론을 잠깐 탓하게 되는데 언론이 좀 보면 좀 과도하게 네. 포장하고 해석한 있는. 측면이 네. 있지 실제 천정배 의원 본인도 보면 호남신당을 얘기한 적이 없고 다만 보면 뭔가 호남 정치가 변해야 되고 좀 더 물갈이가 돼야 된다는 취지고 또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친노 패권주의가 지나치게 뭐랄까 좀 이악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11월에 권노갑 상임고문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주류가 6, 뭐 비주류가 4. 그래서 화합하는 사원에서 국정 운영하자. 또 올 28 전당대회 앞두고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님, 의원님, 당신은 앞으로 대권 후보로 나설 사람인데 상처받으면 안 된다. 당신은 대권 후보로 그쪽 트랙으로 가라. 당권은 내가 맡을게. 이게 대권, 당권 분리론 아닙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호남 정치, 당권은 즉 호남 정치가 좀 정치 복원돼서 틀을 잡고 왜 노하우들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가겠다는 것인데 이것하고 지금 보면 갑작스럽게 천정배 의원이 오늘 가서 뭐 떡도 돌리고 또 보면 이호 여사님 찾아뵙고 그다음에 내일 가서 뭐 저 DJ 대통령 묘소 참배하고 그러니까 호남 신당 나오겠다. 실제 호남에서 천정배 의원이 깃발 들어도 막상 신당이 깃발 들면 따라갈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 정치의 지금 비극 중에 하나가 지금 여당은 영남 쪽에서 워낙 뿌리를 이렇게 강하게 내리고 있고 또 야당은 호남 쪽에서 뿌리를 강하게 내리고 있다 보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그러니까 영남은 영남대로 호남은 호남대로 그 지역 내부 정치의 모순이 상당히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가령 시장이 뭔가 지자체 선거에서 시장이 당선이 되면 이게 보면 시의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여러 정당 소속이 골고루 분포돼서 뭔가 좀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호남 쪽은 시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그다음에 시의원들도 전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그다음에 영남 쪽은 시장이 새누리당 소속, 또 시의원들도 전부 새누리당 소속. 네. 사실은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짬짬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순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내부 공천 과정에서 사실은 워낙 무슨 전략 공천이랄까,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한 공천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전체적으로 팩감으로 좀 악용되는 이런 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작년 지방선거를 생각해 보시면 안철수, 김한길 지도부에서 광주시장만 유일하게 전략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안철수 시장 쪽 사람이라고 하는 지금 윤장현 시장만 갑자기 마지막 날 전략 공천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작년 730 재보선 때도 보면 권은희 씨 전략 공천을 하면서 광주 시민들이 이 전략 공천, 민주의 성지에서 전략 공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있었던 게 이번에 사실은 이렇게 분노가 폭발했던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적으로 제대로 똑바로 운영해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지 지역 내부에서도 신당을 창당해서 이걸 뛰어넘어라, 이런 것이 호남 정치의 복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